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많은 분들이 이제 6월 장사 끝났다. 6월 내 끝났으니 이제 7월 반등 성공 가능성을 유념해 두고 오늘의 집중 듣겠습니다. 첫 번째 인사이트는 무엇인가요?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의 무역 분쟁이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.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가 어저께 진화를 나섰어요. 어떤 진화를 나섰냐면 중국이 기업 투자 제한에서 약간 완화적 발언을 했어요. 그래서 무역 분쟁이 좀 소강 상태 가나 해가지고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은 1.1% 정도까지 상승을 했죠. 그렇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무역 분쟁이 결국 통화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. 실제로 위안화가 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시장에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7월 6일이 다가오고 있죠. 실제로 관세 부과 날짜가 7월 6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변화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확전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7월 6일에 다가오면서 시장이 극도로 공포 국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. 실제로 제가 2주 정도는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미국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국내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미국 시장은 제가 아마 거의 한 달 정도 말씀드렸는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료가 없다가 그 재료가 다 악재의 재료가 소진되면서 이 상승의 재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7월 6일 전에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상승의 랠리를 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기다리기에는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더 관망의 눈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미국 시장은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어저께 반등이 들어왔을 때 일목균형표사로 일봉을 보면 후행 스팬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. 오히려 다시 회귀한다.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죠. 어저께 올라갔다 결국은 회귀를 해서 이틀 전에 저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지점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종가상으로 200일선을 다 깼다라는 거죠. 여기는 안 깼죠. 갔다가 올라왔지만 여기는 종가상으로 어제보로 일단 깨졌어요. 그러니까 오늘 사실 어떤 중요한 재료, 호재가 나와서 갭상승을 해가지고 전일 종가부터 시작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의 방향성 같은 후행 스팬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라고 알려주고 있죠. 특히 이걸 이제 넓게 보시면 200일선도 누울 수 있는 공간. 아마 이평선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. 121선이 눕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.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. 지금 200일선도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피곤한 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주봉 상태로서는 아직 그 하락이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. 실제로 조정을 줬을 때 60주선에서는 지지력이 보통 있었어요. 근데 60주선 오기 전에 다 지지력을 줬죠. 60주선과의 이격이 줄어지는 시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자리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단 6월의 반등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7월에서의 어떤 모습이 나올지 물론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가 민물에서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해결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시장은 또 한 번 반등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. 자, 두 번째 이슈는요, 우리나라 시장하고 연계가 되죠. 폴 크루그먼이라고 뉴욕 시립대 교수입니다.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이제 제주 포럼에서 한국이 무역 전쟁에 가장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 사람이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가하고 있죠. 73개가 70년 동안 자유무역 체계를 완비해 가다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세가 최고 40%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.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출로 원자재 자체가 없죠. 그러니까 원자재 있는 나라는 차라리 무역 장벽을 위해서 원자재 가격을 올리면 버틸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주도를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
사실 가장 취약한 것이 맞을 것이라는 거죠. 특히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37% 정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 이 부분이 타격이 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. 특히 반도체가 상당한 양이 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 같은 거를 중국이 협상 테이블을 올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무역 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출주가 일단 원화의 약세로 해서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일 거다. 세계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을 때 어떤 대책에는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이제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. 그래서 이전에 뭐 단기성 자금이라고 유럽 자금이라고 하지만 그 자금들이 좀 빠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 날 중국하고 미국이 그 전에 합의를 좀 본다면 이 우려는 많이 사라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어려움 쪽으로 특히 국내 시장은 더욱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. 세 번째 이슈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이죠. 이제 6월이 다 갔어요. 6월이 다 갔는데 6월 한 달이 정말 공포 구간이었죠. 아마 종목도 손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이 7월 반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마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. 일단 개인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이 물밑에서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방법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.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단기 금리가 수평이 되는 그런 상황, 이익률 수평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보통 3개월, 6개월, 그리고 1년 요 사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미국 시장이 한번 급락했을 때 이 장단기 금리가 시장을 한번 흔들었거든요. 근데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약 3개월 정도 지났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단기 금리가 수익률 곡선이 수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월에 국내 장은 어떨 거냐 알아본다면 일단 좀 조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에서 방향이 나옵니다. 그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당일성 자금은 나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지가 관건이긴 하죠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원달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. 원달러가 일단 1,100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모습이고 그로 인한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좀 나아야 될 거다라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. 개인적 소견으로는 조금 관망 모드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. 지난번 주가가 거래소 지수가 빠졌을 때 그 지점의 저점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개파락이 여기가 지금 첫 번째가 여기 있었고요.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파락 기준으로 본다면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러나 현재 펀더멘털 상황은 그 당시보다는 좀 예전에 그 갭이 2개 있을 때보다는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시장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일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못 들어오면 주봉 상태에서 아마 제가 2292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. 이 자리. 이 후엑스팬 연결선에서 캔들이 마주할 수 있는 구간이 이 지점이거든요. 또 양운의 하단선.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난번 2353에서 지지가 실패했기 때문에 2292에서 테스트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증시 차트 보셨죠? 지켜져야 하는 선 살펴봤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김동섭의 인사이트를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오후까지 힘내시고요. 시사공강태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